강제 집행을 할 수 있는 시간을 최대한 끌면서 낙찰자를 좀 괴롭혀가지고 이사 비용을 좀 더 뜯어야겠다라는 걸 일단 느꼈고, 역컨설팅이 들어갔다라는 걸 제가 그때 당시 알았습니다. 저는 이제 믿었죠. 지금 진행 상황이 어떻게 되어 있고 이렇게 한데 이분들은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 저랑 협의해가지고 원만하게 해줬으면 좋겠다라고 했는데, 그 정보들이 그대로 임차인들한테 들어가더라고요. 점유자로서 권리 행사를 할 수 있었던 거를 방해를 했다라고 해서 권리행사 방해죄로 저를 고소를 하게 된 거죠. 안녕하세요, 건물주님. 안녕하세요. 오늘 어디를 가길래 이렇게 이른 아침부터 영하 20도에 오늘 대전지방법원에 가고 있습니다. 물건 보러 가시는 건지. 물건도 보러 갈 건데요, 제가 원래 이렇게 이른 아침에 움직이는 스타일은 아닙니다. 그런데 법원에 재판이 있어가지고 재판에 제가 꼭 참석을 해야 되기 때문에 대전 법원에 가고 있습니다. 어떤 재판이요? 죄지은 사람들만 가는 그런 거 아닌가요? 죄를 아직 확정이 나기 전이기 때문에요. 확정 나기 전에는 무죄 추정의 원칙이라고 해서 경매 투자를 하고 있잖아요. 명도를 또 진행을 하다 보니까 재판을 하고 있는데, 명도를 하면서 제가 고소를 당했었어요. 한 건물에서 4건 정도 당했죠. 처음에는 잘 몰랐는데 알고 보니까 역컨설팅이라 그래서, 경매를 할 때 컨설팅이라는 게 있잖아요. 근데 반대로 역컨설팅 하는 게 또 있습니다. 낙찰자 분한테 이사 비용이라든지 협박을 해가지고 더 받으려고 하는 역컨설팅 하시는 분이 계시는데, 의뢰를 하신 것 같아요. 최대한 법적으로 뭐 문제가 될 수 있는 부분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걸고 넘어지면서 고소를 하셨죠. 이상함을 느끼신 거는 언제부터 느끼신 거예요? 이 역컨설팅을 하고 있구나. 이게 실전 투자자라든지 이쪽 업계에서 오랫동안 일을 하신 분이 아니라고 하면 알 수 없었던 정보들이 있어요. 그런데 점유자분들이 알 수가 없었던 내용인 거죠. 근데 그거를 너무 잘 알고 있는 거예요. 그때부터 좀 이상하다라는 생각들은 좀 받았고요. 그리고 명도를 하면서 다 협의가 잘 되고 있었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몇 명이 태도가 갑자기 확 바뀌는 거예요. 그 몇 명이 주장하는 내용이 동일했습니다. 신문서를 송달을 안 받더라고요. 일부러 안 받는 거는 생각을 못 했습니다. 처음에는 거주하면서 계속 송달을 받지 않는 거죠. 송달이 되지 않으면 결정문이 나오지가 않습니다. 추후에 인도명령 결정문이 나온다 하더라도 송달 증명원이라는 게 있어야 우리가 강제 집행을 할 수가 있어요. 근데 그분이 송달까지 최대한 받지 않는 거예요. 한 달이면 끝날 거를 2달 이상 끌었거든요. 그걸 보면서 이거 컨설팅이 들어갔구나. 강제 집행을 할 수 있는 시간을 최대한 끌면서 낙찰자를 좀 괴롭혀가지고 이사 비용을 좀 더 뜯어야겠다라는 걸 일단 느꼈고, 고소장이 접수되기 전에 고소를 할 거라고 생각도 못 했었거든요. 누군가한테 전화가 한 통 옵니다. 전화를 받아보니 검찰에서 수사관 출신이었던 법무사님이셨어요. 얘기를 들어보니까 원래 저한테 전화를 하려고 했던 게 아니었던 거죠. 저한테 전화를 잘못 거셔가지고 역컨설팅이 들어갔다라는 걸 제가 그때 당시에 알았습니다. 근데 이제 그 역컨설팅을 하신 분이 해당 건물의 임차인 분이시거든요. 지금 월세를 받고 있는. 네, 그분이 저를 많이 도와주시겠다고 했었고, 저는 좋은 게 좋은 거다 보니까 재계약을 하면서 시세보다 좀 저렴하게 제가 계약을 해드렸어요. 그리고 또 중요한 건 그분이 해당 물건지에 계시니까 여러 가지 이야기도 좀 많이 나누고 정보도 많이 제가 받으려고 노력을 했어요. 그런데 그쪽에서는 정보를 좀 주질 않더라고요. 저는 이제 믿었죠. 지금 진행 상황이 어떻게 되어 있고 이렇게 한데 이분들은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 저랑 협의해가지고 원만하게 해줬으면 좋겠다라고 했는데, 그 정보들이 그대로 임차인들한테 들어가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걸 확신을 했죠. 현관문에 안내문이라는 게 하나 붙여 있는 거예요. 이사 가실 분들은 무료로 안내를 해주겠다라는 안내문이 붙여져 있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걸 보고 처음에 좀 의아했어요. 세상에 공짜는 없는데 왜 공짜로 굳이 집을 알아봐 주려고 하지? 라는 생각은 들었는데 의심을 하지 않았거든요. 지금 생각을 해보니까 무료로 집을 알아봐 준다고 해서 오게끔 만들고, 그 다음에 거기에서 역컨설팅 제안을 한 게 아닌가 추측을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권리행사 방해죄로 제가 고소를 당했어요. 경찰서에 가가지고 조사를 받는 게 원칙입니다. 조사를 받았고요. 내용이 어떤 내용이냐, 명도를 하면서 제가 조사했었을 때 6개월에서 한 1년 정도는 공실 상태가 유지됐던 곳이에요. 이미 이사를 가신 상태였죠. 그 임차인분은 전입을 빼면 안 된다라는 이야기를 어디선가 들으셨겠죠. 전입은 되어 있지만 실제로 거주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이제 그런 부분들은 제가 어떻게 체크를 했었냐면, 한 번 갈 때마다 수도 계량기랑 전기 계량기를 좀 체크를 했었어요. 그런데 한 달이 지나도 수도 계량기가 1도 올라가지 않더라고요. 그걸 보고 추측을 할 수 있었고, 거기에는 주택관리업체가 있었습니다. 주택관리업체를 통해 가지고 2년 정도 관리 대장을 제가 전달을 받았어요. 매월 수도 계량기, 전기 계량기가 숫자가 다 체크가 돼 있거든요. 그게
거의 1년 동안 변동이 없었기 때문에 공실이라고 이제 확신을 했습니다. 공실이라고 확신을 한다 하더라도 내 마음대로 집행권은 없이 문을 개방하시면 안 돼요. 저도 강제적으로 개방을 하지 않았고요. 원칙대로 인도명령 신청을 했었고 점유이전금지 가처분을 동시에 진행을 했습니다. 근데 인도명령이라는 게 어쨌든 신문서가 송달이 된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거기에 거주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신문서는 송달이 되지 않았겠죠. 그럼 결국 시간은 점점 흘러가는 상태에서 내부를 너무 보고 싶잖아요. 그럴 경우에는 우리가 점유이전금지 가처분이라는 걸 하게 되면 강제 개문을 하게 됩니다. 법원 집행관님과 동행하에 그때 당시에 3개 호실을 동시에 점유이전금지 가처분을 진행을 했어요. 법원에서 강제 개문을 했고요. 역시나 내부는 6개월에서 1년 동안 사람이 산 흔적은 없었습니다. 첫 번째는 날파리가 한 200마리가 바닥에 다 죽어있는 상태였어요. 물을 오랫동안 쓰지 않으면 싱크대나 이런 하수구에서 벌레가 올라오는 경향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우리가 변기를 확인을 하면 물이 가득 차 있어요. 그런데 변기에 물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기본적으로 변기를 사용하지 않았다라는 흔적들이 되겠죠. 그래서 집행관님이랑 동행해서 문을 땄는데 짐도 하나도 없었고요. 그래가지고 집행관님이 저한테 인도 명령을 하기 위해서 점유이전금지 가처분을 하신 거니까 비밀번호 변경하셔도 됩니다. 명도는 끝났습니다. 라고 저한테 말씀을 해주셨고요. 그때 당시에 점유이전금지 가처분도 강제집행처럼 똑같이 증인이 필요해요. 그래서 주택관리 대표님과 그 직원분 2명을 이제 증인으로 해서 저랑 같이 갔었죠. 그 이후에 이제 그 대표님과 저랑 얘기를 나누고 있었는데 직원분이 비밀번호 변경할까요? 라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집행관님이 비밀번호 변경을 하라고 얘기하셨잖아요. 비밀번호 변경하시죠? 라고 진행을 했고 그 직원이 변경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임차인 입장에서 봤었을 때는 제가 마음대로 비밀번호를 변경을 했기 때문에 점유자로서 권리 행사를 할 수 있었던 거를 방해를 했다라고 해서 권리행사 방해죄로 저를 고소를 하게 된 거죠. 원칙적으로는 점유이전금지 가처분이라는 건 점유이전금지 가처분을 하기 위한 집행이지 강제집행 권한이 아니거든요. 어떻게 보면 그분 말이 원칙상으로는 맞을 수 있다고 봐요. 그런데 법원에서는 먼저 저한테 얘기를 했기 때문에 제가 마음대로 바꾼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 제가 어떻게 처리를 했었냐면 집행관님이 사건을 처리를 할 때마다 사건 처리 기록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걸 제가 제출을 했었고 제가 임의대로 비밀번호 변경을 한 게 아니다 라고 일단 첫 번째 주장을 했었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중요한 건 뭐냐면 제가 법은 잘 모르지만 아다르고 좀 어다르더라고요. 그 비밀번호를 누가 변경을 했는지가 또 중요하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실질적으로 비밀번호 변경한 건 제가 아니거든요. 그래서 형사님은 애초에 이게 성립이 되지 않을 거다라고 얘기를 하셨었고 결국에는 제가 임의대로 변경을 한 게 아니기 때문에 권리행사 방해죄로 고소당한 거는 무혐의 처분이 났었죠. 경매 투자도 하고 강의를 하시는 분들 중에서도 이런 사례는 아마 없을 거예요. 명도하면서 고소당했다? 잘못을 했기 때문에 고소를 당한 거 아니냐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런 경우에는 사실 억울한 부분들이 있죠. 무혐의 받았잖아요. 네, 그렇죠. 여기서 중요한 게 증거들을 어떻게 다 남기느냐. 개문을 할 때는 영상을 찍어라. 갤럭시를 써야 한다. 녹음을 해야 된다. 이런 분들도 계시는데 그런 걸 다 어떻게 제출을 하셨어요? 저는 애초에 말씀하셨던 것처럼 영상을 다 찍어놨습니다. 처음에 문 개문했었을 때부터 안에 들어가는 거. 그리고 증인 2명이 있잖아요. 도움이 됐던 거죠. 오늘 또 가는 거는 같은 건물에서 일어난 거일 텐데 아직 해결이 안 된 게 있나 봐요. 네, 맞습니다. 이것도 이제 그 시기에 고소를 또 당한 건데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여컨설팅을 당한 물건이고 고소장 또한 검찰 출신의 법무사님이 고소장을 작성을 해주셨습니다. 그 고소장 내용을 제가 다 파악을 했고요. 변호사 선임했습니다. 국선 변호사님을 제가 선임을 했고요. 이번 사건 같은 경우에는